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의 사주야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진정한 10월이 시작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10월 8일 임술달입니다. 지금 서방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제 저쪽 나라에서 이제 뭐 전쟁이라 그러나 뭐 싸움이 발생했다 그래요. 이거는 구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중국의 사가 들어오면서 6이 깨졌거든요. 6이 깨졌는데 6이 깨지면 그게 국가가 되고 이게 서쪽 나라, 서방 쪽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어떨 때 얘기할 때는 제가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 입장 속에서 서쪽이 중국이니까 중국이 문제가 생기겠다. 올 총과 뭐 작년 총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중국에 유명한 사람이 죽을 것 같다. 뭐 아니면 별이 질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의미는 하나의 국가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사가 떨어지면서 6이 깨진다는 거는 괜찮은 사람이 진다는 뜻이에요. 이건 미리 예견한다고 하면 조금 그런데 그쪽이 태궁이고 뭐라 그러죠? 이제 연예인도 거기에 총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해자축, 신유술 해자축 이때에 연예계 쪽에서 큰 별이 진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구성학은 그렇게 뭐 딱 누구냐라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의미적인 거를 찾아서 보다가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역시나 지금 이제 서방 쪽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저쪽 동서양으로 치면 이제 좀 미국이나 뭐 그런 쪽에서 이스라엘인가 그쪽에서 뭐 폭탄 문제가 터지고 뭐 폭탄을 몇 개를 쏘고 뭐 이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예견됐던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1968년, 1977년 요때가 중국 숫자가 5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5가 들어오면 1950년이 6.25가 났던 것처럼 5나 4가 들어오는 시점에는 어떤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그게 보통 전쟁이더라. 뭐 이렇게 예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 5 요 시점에 어떤 문제적인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뭐 지금 이미 정해진 거다. 이렇게 이미 정해진 거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지금 뭐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애매모호한 것도 사실은 이미 그렇게 정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뭐 구성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사입니다. 사하고 기해일인데, 사하면 중국의 사가 오면 사라는 건 먼 거리를 뜻하는 거고요. 거래를 뜻하는 거고 이런 의미인데, 거래에 신중함을 해라 이런 뜻도 있는 거고, 사가 중궁에 들면서 5로 인해서 송궁의 3이 깨집니다. 바로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거죠. 머리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조심해라. 극단의 표현은 3이라는 숫자는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기꾼 만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서 어디죠? 동남간이죠. 동남간 같은 경우에 뭐 여행을 합니다라고 하면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갔다가 사고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단 그렇게 예측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은 사니까, 사가 깨지니까, 또 사가 문제니까 우리가 뭐라 하죠? 긴 거, 국수, 라면 이런 거 조심하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기해 날입니다. 기해라는 것은 기해라는 것은 기토가 있고 무토가 있고 갑이 있고 임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토 입장 속에서 무토는 겁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잃어버린 형제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간목이라는 거는 이제 그 기토에 대한 정관인데, 관이라는 것을 어떻게 따지면 어떤 분은 그런 분 산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산신적인 문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임수가 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인데 그때는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그러니까 기해일주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아버지한테 잘해야 될 것 같아. 할아버지가 너의 뭐라 그러죠? 인생에 약간 이제 방해가 될 수 있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무속인들이라 그러나 일반 명리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제다. 할아버지 제사를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할아버지 산소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맞습니다. 기해일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하죠. 기토가 간목을 합한 상태니까, 재성을 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해일주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해석을 안 하는데,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10월에 출발되는 날인데,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흔하게 간지별 운세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해 놓으셨지만, 각기 다른 방법으로 보기도 하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한번 간지별적인 거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간지별로 원래는 계묘년 자체 이렇게 따지고 볼 때는, 저는 이제 청간자를 6개월, 그러니까 6월까지, 지지자를 6개월, 그러니까 묘에 따르는 어떤 기륭사를 6개월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 달달에 대한 거는 사실은 육친적인 개념보다도 이런 게 되죠. 기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하고, 일간의 지지하고, 사주의 지지, 그 다음에 세운의 지지하고 그걸 맞춰봐서 후반기에는 지지별로 사실 보기는 하지만, 오늘은 이제 청간자 형태로 따지고 다룬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청간자가 왔을 때 그런 기미는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이건 간단한 건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목 입장 속에서는 임수가 오면 육신적인 부분에서 이제 편인이 온 거고, 이제 그냥 그림상으로는 간목이 뭐가 왔습니까? 큰 비가 내립니다. 신유술에 큰 비가 내렸다, 큰 물이 들이닥친다 이렇게 되면 간목이 썩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막 꽃이 피려고 하는데 물이 들이닥치면 뭐예요? 꽃이 꺾인다. 그래서 뭐냐면 하던 일을 중단할 수 있다, 의욕이 상실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이 들이닥치면 화가 꺼져버릴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의욕 상실이다. 때로는 뭐야, 건강도 문제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간목 입장 속에서는 이달은 썩 재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2대2 대충이 걸리기 때문에, 구성으로 2대2 대충이면 보통 직업상 문제이거나 집의 문제이거나 집의 변동사이거나 이런 것도, 모친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게 이제 구성학적으로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 변수에 걸려들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을목을 따지면, 을목은 그 뭐라 그러죠? 임수가 오면 을목조차도 어떤 개념이냐면 큰 물이 들이닥치면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간목보다 을목은 사실은 뿌리가 의외로 단단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들이닥쳐도 그런 대로 버틸 수 있다. 단 갈등은 올 수 있다. 정인이라는 문서가 와버리기 때문에 문서 때문에 갈등할 수 있고, 문서를 바라볼 수 있고, 문서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화를 봅니다. 병화라는 자체는 임수 입장 속에서 이제 평관이라는 글자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평관인데, 그거를 이제 좋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어요. 병화가 입장 속에서 태양이 큰 물에 뜹니다, 뭐 이런 거, 잊어버렸는데, 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평관이지만 잘하면 승진이나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고, 사주 구조상 잘못하면 구설이 오거나 관제가 올 수 있습니다. 머리 아픈 일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건강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인데, 정화 입장 속에서 임수가 오면 보통 그걸 우리가 한번 애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정사 이거는 이제 눈속임입니다. 너 나 좋아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보통은 이제 임수가 든다라고 하면 약간의 사기, 혼돈, 문제 판단의 실수, 이렇게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달에는 정화 입장 속에서는 약간의 실수를 할 수 있거나 사기수가 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목을 상출하기 때문에 계약을 합니다, 문서를 갖춥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인한목이 되면 이제 약간의 직장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가 합니다. 무토 일주 입장 속에서는 임수가 와버리면, 무토가 있는데 임수가 왔다, 큰 물이 들이닥친 거다, 이게 편재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수월이란 말이에요. 수월이면 이걸로 인한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무토 입장 속에서 임수의 기운이 상당히 강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어떤 돈적인 문제, 그걸 편재로 보기 때문에 금전적인 곤란한 상황, 부딪힘, 이런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어떤 채무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곤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재성이 뜨면 건강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일주 입장 속에서는 약간의 수술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무토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이거는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동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알림 설정, 구독, 추천 뭐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춥습니다. 날씨가 쌀쌀하고 긴 잠바들을 많이 입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공원에 기토입니다. 기토는 임수가 기토 입장으로서 임수가 오면, 기토는 우리가 흔하게 이런 얘기하죠. 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작은 땅 이런 데에 뭐가 온 거냐면 임수라는 글자가 와버리면 돈인데 정제인데, 이때는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는 대로 살아라. 뭐 까짓거 뭐 걱정하냐,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붙었네요. 되는 대로 살아라. 뭐 돈 그거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없는 거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그냥 사는 대로 살아라. 금전적인 측면이 조금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기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경금입니다. 경금 입장 속에서는 임수가 오면 식신이 온 겁니다. 그럼 새로운 돌파고, 새로운 길, 뭐라 그러죠? 또 길, 새로운 뭐 시도 이런 게 올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막혔던 부분, 뭐가 딱 막혔는데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자축이 와버리면 경금 입장 속에서는 식상이 이제 뭐라 그러나 살아난다고 하기 때문에 뭔가를 한번 도전해 본다고 하면 도전은 해보는데 라는 이 가정 속에서 제가 해자축이라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유지다, 유지. 큰 확대라고 하는 거는 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어떤 동영상에서 제가 한번 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해자축 운이라는 건 밤이잖아요. 밤에 뭘 하겠어요. 근데 그걸 뭐 육신적으로 따져서 얘기를 하는데 밤에 뭘 하겠어. 해자축이 이제 술시가 됐고 서서히 뭐 하는 거냐, 술년이 됐고 술달이 됐어요. 술일이 됐어. 그럼 밤중에 온 거야. 그럼 뭐 진사수레라며 거기에 또 뭐 천라지망 뭐 이런 거 걸리면서, 그러면 사실은 임술달 자체는 경금이 뭔가 뭐 시도한다고 하면 크게 하는 건 재미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저는 이제 제가 쭉 하다가 보니까 사주라는 이 개념이 어느 분 말따나 자연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해라. 자꾸 자연 그대로 육친을 벗어나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사주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자연이었고 자연이 이제 속에서 찾은 게 오행이었고 오행 속에서 찾았던 부분이 우리 흔히 이제 지칭하는 육친이 되었던 건데, 그럼 뭐 뭘부터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흐름사부터 먼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사주가 어떻게 생기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때그때에 적용되는 어떤 큰 틀은 자연을 벗어나서 바라보는 건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수 임수가 오면 상간이 오는데 신금 입장 속에서는 상간이었습니다. 상간이면 뭐라죠? 도발적인 행동이고 우상사에 대한 어떤 도전이고 주변이 스트레스 받고 뭐라 그러나 여자들 입장 속에서 뭐라죠? 남편이 보기 싫고 직장인 같으면 이거 그만두고 싶고 이런 기질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 제가 신금을 주긴 해도 이달만큼은 조용히 편하게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이걸 찍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가시는데 바라보고 그걸 갖다 제가 시비를 걸으면 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나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저런 형태가 상간년이 오면, 상간 달이 오면, 상간 해가 오면, 상간 일이 오면 부딪히려고 하는, 왜 쳐다봐 이런 형태로 부딪히려고 하는 어떤 기운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임수입니다. 같은 글자가 왔습니다. 임수 계속 같은 글자가 왔습니다. 비견겁제가 왔습니다. 비견겁제가 왔다. 이때는 뭐가 있냐면 다 아시겠지만 손재가 생기는 거죠. 돈 문제가 생깁니다. 이별을 해야 됩니다. 왜? 나누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고, 또는 뭐냐면 비견겁제가 왔을 때 내가 너가 싫어. 그래서 뭐야?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동수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간지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던 부분도 있고 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참고하셔서 10월달을 이제 보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하고 알림 설정, 구독하기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또 더 많은 또 욕심이 생기니까 해주시면 저한테는 감사하겠습니다. 호인 구성하게 사주야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겉옷은 약간 두툼한 잠바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인 구성하게 사주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